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호밀리 레이더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이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을 둘러싸고 원의 형태로 움직인다 라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겐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HTS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각 라인, 이것도 또 HTS에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호밀리 차트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호밀리 레이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에 선 긋는 것은 모두 왼쪽 도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호밀리 차트 사용법 선긋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긋는 도구들은 모두 왼쪽 도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호밀리 레이더는 지금 이 그림만 보고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원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이겁니다. 갖다 대면 영어로 호밀리 레이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고 확대를 해갖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주느냐, 이것은 가장 최저점이나 가장 최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에 부딪혔을 때 변곡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원에 부딪혔을 때 변곡점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에 부딪혔을 때 변곡점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면요. 다시 한번 또 보죠. 코스피 일봉으로 보시면요, 가장 저점에서 가장 고점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원도 하나의 어떤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지와 저항,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를 받거나 변곡점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지지를 많이 받죠.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원을 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원을 타고 운행하는 그런 모습들, 주가가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타고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리 레이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도굴 안에서 이 원 두 개에다가 가운데 표적 하나를 딱 그 막대기 하나 꽂은 듯한 이런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가장 최저점이나 가장 최고점을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 지금 오늘이 7월 7일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데이터가 좀 충분하지 않다, 요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노란색으로 나타나줘야지 저희가 이건 조금 맞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간다면 여기 최저점부터 여기 최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지지와 저항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조금 약간 벗어난 수치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된 노란색 안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겐 이론 가보겠습니다. 겐 이론은 겐 라인은 이제 겐 이론을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겐 라인을 어떻게 그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자, 20세기 초반 윌리엄 D에게는 평균 매매 성공률 80에서 90%를 기록하였는데 엄청나죠. 겐 이론은 전통적인 차트 분석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 겐은 미래의 저항과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역사적인 고점과 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항과 지지, 고점과 저점, 저항과 지지 작용을 사용할 저항과 지지로 작용할 고점과 지지,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붕괴된 저항선은 곧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이 붕괴되면 저항선이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거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이죠. 저희가 그때 20세기 초반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겐의 이론은 시간과 가격을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이론으로 시간 요소와 가격 요소를 결합해 정사각형과 기하학적 각도라는 분석들에 의해 추세를 분석하였다. 시간과 가격을 고려해서 시간과 가격 분석으로 인해서 이런 겐 라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들. 자, 아래 그림에서 겐은 45도 각도, 뭐 차트 분석에서 45도 각도,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신 분들이 이런 45도 각도를 좀 가장 좀 중시하시죠.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1 곱하기 1 선은 겐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시간과 가격과의 균형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겐의 각도인데, 이 기본적인 각도는 겐의 이론을 적용할 때 모든 비율 분석과 가격 분석, 시간 분석, 추세 분석의 기본이 되는 어떤 상승 추세선 혹은 하락 추세선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45도 각도의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캔들이 이 45도 각도 위로 계속 운행하면은 아직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45도 각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추세가 완전 꺾이는구나, 그렇게도 분석을 하죠. 자, 겐의 시간 분석, 겐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시간과 가격 중에서 겐은 특히 시간을 중요시하였으며, 시간을 고려할 때에도 그가 선호한 시간의 주기 및 숫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주가 변동 시에 나타나는 추세선의 길이를 결정하고 가격 반전, 예상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의 주기, 시간의 이것이 이제 추세의 어떤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좀 시간을 조금 더 중요시했다, 시간 분석을 좀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겼던 숫자들을 선정하여 시간을 가격의 움직임과 연동시켜 분석할 때 가격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 및 가격 반전의 주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걔는 믿었던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시간 주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의 어떤 그 비율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그 숫자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10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숫자라고도 하고, 7 좀 추가한다면 1, 2, 3, 5, 7, 8, 10 이렇게 가겠죠. 이게 정확하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파악을 할 때, 전반적인 어떤 추세의 길이를 파악을 할 때 이런 시간 분석이 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겐 이론, 겐 라인은 차트상의 호밀리 차트에서는 어떻게 그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밀리 차트상의 겐 이론이 적용된 그 겐 라인을 어떻게 긋느냐라는 것은요. 자, 차트의 선을 긋는 모든 것은 다 왼쪽 도구란에 있습니다.
왼쪽 도구란을 이렇게 보시면요, 겐, 겐이 이제 G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 눌러주면요, 위쪽에 upward gain line 그리고 아래쪽에 downward gain line이 있습니다. upward gain line은 당연히 상승 추세, downward gain line은 하락 추세의 어떤 그런 gain line을 긋는 것이죠. 자, 먼저 가장 하락 추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가장 고점, 가장 고점에 딱 선을 그어줍니다. 가장 고점이 되는 지점에 선을 딱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gain 라인이 딱 그어지고요. 이 선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들. 지지와 저항을 받지 못하고 치고 올라갔을 때도 이 지점에서 조금 다시 저항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하나하나가 다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 이번에는 상승 쪽으로 해서 라인, upward gain 라인 눌러주시고요. 위쪽 거. 그 다음에 가장 저점. 이번엔 가장 저점을 클릭해야겠죠. 가장 저점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gain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gain 선에서 좀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저희가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점에서 선을 딱 그어주시면은 gain 라인을 upward gain 라인 선택해 준 다음에 주면은 이렇게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되는 그런 gain 라인을 그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 gain 라인, 사각 라인이 있는데, 이 사각 라인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할 때 박스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주가를 분석할 때 이렇게 박스권을 사용을 하는데, 박스권, 이런 박스권과 gain 라인을 gain 라인을 결합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왼쪽 도그라니 보시면은 렉탱글, 영어로는 이제 렉탱글 라인입니다. 렉탱글 라인. 이걸 클릭해 주시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변곡점이 되는 지점, 변곡점이 되는 두 지점을 찍어 줍니다. 여기로 가죠. 변곡점이 되는 어떤 두 지점을 다시 찍어 주겠습니다. 변곡점이 되는 두 지점을 찍어 주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이런 어떤 가격을 박스권으로 분석을 하는 것과 gain 라인이 결합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